오늘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제로 인피니티 Breaking the GPU Memory Wall for Extreme Scale Deep Learning이라는 논문이고 SC 21년도에 발표되었고 이 해당 논문은 딥러닝 학습 시 NVMe를 사용을 하여서 GPU 메모리 월을 해결한 논문입니다. 네, 최근에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랭귀지 모델을 필두로 모델 사이즈가 매우 커지고 있고 GPT-3 같은 경우에는 175빌리언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175빌리언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대략 이제 한 개의 파라미터가 20MB 정도의 메모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보통 이 175빌리언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사용되는 메모리의 양을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메모리를 점점 더 많이 사용을 하는 트렌드가 되고 있고, 이 이유는 모델 사이즈가 클수록 정확도에 도달하는 과정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모델 사이즈가 굉장히 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딥러닝의 학습 과정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 보기 전에 이제 딥러닝은 아래와 같은 이제 세 스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처음에 포워드 패스, 그리고 이제 칼큘레이터 디퍼런스, 그리고 백월드 패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제 포워드 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트, 파라미터라고 불리는 것으로 매트릭스 연산을 통해서 이게 이제 아웃풋을 구해지는데 그 액티베이션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런 액티베이션과 다음 파라미터를 계산을 해서 또 액티베이션을 계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포워드 패스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레이어까지 포워드 패스가 진행이 된 다음부터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라운드 트루와 비교를 해서 에러를 계산을 하고, 이 에러가 마지막 레이어에 인풋이 되어 들어가면서 백워드 패스가 시작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새로 계산을 하고 맨 마지막에 백워드가 끝나게 되면은 이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이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으로 DNN 학습이 전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들이 사용하는 메모리 양이 증가하면서 이제 메모리 사용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가장 좋은 GPU 같은 경우에 최근에 GPU 한 장이 80기가짜리가 나오긴 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32기가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네, 이런 80기가짜리 GPU 하나로도 사실 모델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은 모델을 학습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많이 고민을 했어왔고, 그래서 이제 모델을 잘라서 학습을 시키는 모델 패러럴리즘이나 데이터를 나누어서 학습시키는 데이터 패러럴리즘 등이 연구가 많이 되어 왔는데,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로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제로 인피니티는 그 논문의 후속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제로에 대한 설명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삼은 문제는 GPU 메모리 월에 도달을 했고, 그리고 이제 컨벤셔널 메소드 같은 데이터 패럴리즘이나 모델 패럴리즘 같은 경우에는 적용시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 제로라는, 그리고 제로 인피니티라는 그 논문이 그 해결책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제로라는 논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안한 제로라는 논문은 기존의 데이터 패러리즘 유사한 데이터 패러리즘과 유사하게 작동을 하고, 하지만 이제 모델을 또 잘라가지고 각 GPU에 할당을 해서 학습시키는 약간 모델 패러리즘과 데이터 패러리즘을 같이 사용을 하는 형태인데요. 일단 이 데이터 패럴 학습과 비슷하게 데이터를 각 GPU에 나누고, 이 아래 그림을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 지금 화면이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갑자기 어두워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4개로 나누어서 학습을 시킨다고 하면은 이 데이터가 각 GPU에 사분할되어서 학습이 되고 각각 GPU에는 맨 처음에 있는 게 파라미터 그리고 그라디언트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옵티마이저에서 사용되는 메모리의 절대량을 이렇게 나타낸 건데요. 해당 뭐 GPU 제로에는 파라미터 그리고 그라디언트 옵티마이저를 이렇게 4개 GPU에게 각각 그 소유하게 되는 이것을 각각 나누어서 할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학습이 진행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른 GPU 프로세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 식으로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모델도 나누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 게 제로라는 논문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뭐 세부적인 컨피그레이션에 따라서 뭐 옵티마이저만 나눈다든지 그레디언트만 나눈다든지 파라미터만 나눈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세 개 모두를 나눌 경우에는 기존의 메모리를 뭐 64분의 1만큼 사용을 하고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제로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예제를 보여드리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일단 4A 데이터 패러럴 트레이닝 방법을 사용을 해서 앞서 그림과 같이 할 거고 뭐 옵티마이저 그레디언트 파라미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누긴 하는데 그림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예정이어서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첫 번째고 첫 번째 그림을 살펴보면은 이제 각각 GPU가 해당 모델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 GPU 프로세서들이 하나씩. 그리고 이 데이터를 4개로 나누어서 학습을 하게 되고 GPU 유형이 처음에 이 M1 부분, M2 부분, M3, M4 부분을 나눈 거는 이제 각각 GPU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고 처음에 이 GPU1하고 GPU2하고 GPU3도 이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어야 이제 포월드로 학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해당 파라미터를 이 GPU1의 제로에 있는 파라미터를 브로드캐스트 해가지고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한 파라미터를 갖고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고 이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서 나오는 액티베이션들을 이렇게 이제 뭐 템포럴 버퍼에다가 저장을 해두고 그리고 이 모든 포워드 패스가 지금 M0 부분에 대한 게 끝나면 이제 이 GPU 제로의 파라미터를 지금 브로드캐스트 했는데 이 브로드캐스트 되었던 파라미터들을 다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 M1에 대한 걸 똑같이 진행을 하고 이제 이거를 계속 포워드 패스가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워드 패스가 끝나게 되면은 이 각각 GPU 프로세서들이 해당 데이터셋에 대한 이 로스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다시 이 백월드 패스로 이 해당 데이터 로스로부터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게 되고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한 걸 각각 GPU가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각각 GPU는 이 그레디언트 값들이 다르게 될 텐데요. 이걸 이제 M3를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은 GPU3이기 때문에 이거를 GPU3에 다시 다 합쳐주게 되고 나머지 그레디언트와 파라미터들을 다 없애주고 이런 식으로 통해서 이제 GPU 메모리에서 꼭 필요한 데이터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그 중복을 제거를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메모리의 양을 확실하게 메모리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제로의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각각 맨 마지막에 백월드 패스까지 이제 앞서 말씀드릴 방법대로 계속 진행하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이 각각 GPU에는 이 그레디언트 값들이 다 남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이 그레디언트 값과 이 밑에 있는 옵티마이저 값들을
사용을 해서 이 파라미터 새로 업데이트된 파라미터를 계산을 하고 이 파라미터를 각각 GPU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 번의 이터레이션을 끝내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로라는 논문에서 그 다음에 나왔던 논문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발표를 하긴 했는데 제로 오프로드라는 논문이었는데요.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모든 데이터가 GPU에 올라와 있는 거였고 GPU 메모리를 그렇게 해서 GPU 메모리 간의 중복성을 제거해가지고 메모리의 효율을 높이긴 했지만 CPU에 있는 메모리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CPU의 컴퓨테이션 성능까지 활용을 하면 조금 더 성능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한 게 제로 오프로드의 논문의 핵심 내용이었고요. CPU의 컴퓨테이션과 메모리에게 오프로드를 해서 여러 가지 연산들의 이제 컴플렉시티를 계산을 하고 조금 가벼운 연산들을 CPU 컴퓨테이션에게 오프로딩해서 이제 CPU의 컴퓨테이션 성능을 활용을 해서 네, GPU의 메모리를 조금 덜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이었고요. 이제 뭐 이런 딥러닝 과정을 분석을 한 걸 통해서 GPU하고 CPU에게 각각 어떤 데이터를 어디에 할당을 할지 나누고 해당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해당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파라미터 업데이트에 관한 연산을 여기서 진행을 하고 GPU에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식으로 메모리를 아끼고 이런 분석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볼륨을 최소화했다라는 것이 이제 제로 오프로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로 인피니트라는 논문의 아키텍처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 NVMe SSD를 사용을 해서 이제 CPU 메모리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NVMe SSD까지 내리고 이 NVMe SSD에서 CPU로 그리고 CPU에서 GPU로 데이터가 필요할 때 가져와서 학습을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한 논문입니다. 네, 일단 제로 인피니트는 엄청나게 큰 모델을 위해서 설계가 되었고요. 이제 헤테로지니어스한 메모리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GPU 메모리 월을 해결을 하기 위한 논문이었고 말씀 앞에서 이제 NVMe SSD를 사용을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NVMe SSD를 메모리로 같이 사용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기존의 GPU뿐만 아니라 CPU 메모리 그리고 이제 NVMe의 스토리지까지 같이 사용을 해서 이제 그때그때 내가 진짜 필요한 데이터만 로딩을 해서 사용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네, 이렇게 디바이스의 메모리를 최대한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로 인피니티 논문에서 몇 가지 고려를 한 게 있는데 이제 메모리 센트릭 컴퓨테이션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레이어 제로에 파라미터가 하나 있다고 하면은 하나의 GPU에서 이제 전부 다 담당을 했었는데 아까 제로 그림에서 보면은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하나의 레이어의 파라미터도 여러 프로세서가 이제 같이 나누어서 가질 수 있게 했고 그레디언트 그리고 옵티마이저 또한 이렇게 다 나누어서 메모리 센트릭하게 컴퓨테이션 할 수 있게 하였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큰 오퍼레이터를 여러 개의 작은 오퍼레이터로 나누어 가지고 이런 해당 연산을 할 수 있게 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한 게 밴드위스 센트릭 파티셔닝인데요. 이제 기존에 앞서서 이제 제로에 말씀드렸던 방식은 이제 브로드캐스트를 사용을 하는데 해당 GPU 하나가 파라미터 하나를 전부 다 갖고 있으면 다른 GPU가 학습을 할 때 이 GPU가 가지고 있는 속해 있는 이 프로세서에게 이 브로드캐스트를 받게 되는데 이것보다 이제 각각 GPU가 하나의 파라미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누어서 가지고 있다면 각각 GPU가
그 하나의 GPU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각각 GPU의 데이터를 모아서 이렇게 end-to-end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은 PCI 밴드위스를 또 좀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고 뭐 하는 장점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더 밴드위스 센트릭하게 모델을 나누었다라는 설명이고요. 그리고 뭐 파라미터 같은 경우 이 논문에서 또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기존 딥러닝 모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밴드위스가 리퀘어먼트 한지에 대한 분석 또한 해서 파라미터하고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70GB/s 정도가 되면은 이 정도의 밴드위스를 가질 수 있으면 이제 학습을 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옵티마이저는 1.5TB/s 정도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으면 문제가 크게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실험을 해서 측정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그냥 수식을 통해서 뭐이 정도가 되면은 그 학습의 효율을 보장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브로드캐스트를 하거나 올게더를 할 때 데이터가 이렇게 할 때 이제 커뮤니케이션 양이 차이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파티셔닝을 나누어서 메모리의 이 파라미터를 이제 파티션을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end-to-end으로 가져오는 게 뭐 여러 가지 밴드위스 측면에서 유리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런 이제 그림을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도 이제 파티션 이 파라미터를 여러 GPU 프로세스가 나누어서 가지고 있고, 이걸 이제 서로 뭐 어떤 파라미터를 가져올 때 각각 GPU가 나누어져 있는 파라미터들을 갖고 오게 되고, 이걸 이제 그림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 이제 하나의 노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하나의 노드에 GPU가 2개 달려있고 이것도 2개 달려있고, 이게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그림인데, 이 슬로우 메모리가 이제 CPU 호스트 메모리하고 NVMe SSD를 말을 하는 거고, 그때그때 GPU가 해당 데이터로 연산을 하기 전에 훅을 넣어서 이 데이터의 SSD나 그리고 호스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건 이제 한 장 뒤에서 또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드릴 예정이고, 여기서 보면 이제 데이터가 한 파라미터여도 이제 나누어 가지고 각각 GPU에게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오퍼레이터를 좀 더 뭐 작게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 걸 통해서 연산을 좀 더 잘게 나누어 가지고 각각 GPU가 처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능을 높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런 식으로 NVMe SSD에서 뭐 호스트 메모리로 가져오고, 호스트 메모리에서 GPU 메모리로 가져올 때 사실 데이터를 가져올 때 트랜스퍼 타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또 컴퓨테이션과 커뮤니케이션에 오버랩하는 엔진을 만들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밴드위스 센트릭 파티션 방법 같은 경우에는 멀티 노드일 경우에는 여러 노드에서 GPU에 나눠져 있는 그 데이터를 함께 가져오기 때문에 조금 더 성능을 높일 수 있지만, 싱글 노드에서는 밴드위스가 병목이 될 수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버랩 센트릭 디자인을 사용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크게 다이나믹 프리패처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오프로드 오버래핑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게 하였고, 이 다이나믹 프리패처 같은 경우에는 뭐 포워드하고 백워드의 그 트레이스 정보를 가지고 오퍼레이터가 실행되는 그 맵 정보를 만들고, 이 정보를 가지고 다음 실행될 오퍼레이터를 먼저 알 수 있으니까, 그럼 그 실행될 오퍼레이터에서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미리미리 프리패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현재 실행되는 다다음 데이터를 NVMe에서 CPU를 프리패치하고, 다음 데이터는 이미 CPU로 프리패치 되어 있으니까 그 CPU에서 GPU를 프리패치하는 과정을 이제 오버래핑해서 계속 프리패칭을 하는 걸 통해서 이 트랜스퍼 타임을 안 보이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뿐만 아니라 뭐
GPU하고 GPU에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때 GPU의 컴퓨테이션과 오버래핑을 하고 CPU하고 GPU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CPU의 컴퓨테이션 하는 부분도 또 오버래핑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오버래핑을 해서 데이터 트랜스퍼 타임을 최대한 안 보이게 하려고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로 인피니티에서 NVMe를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NVMe를 접근을 할 때 본인들이 Deep NVMe라는 걸 만들어서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코드를 조금 살펴봤는데 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C++를 사용을 해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lib AIO를 사용을 해서 이제 어싱크로너스하게 IO를 할 수 있게 구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스레드 풀을 사용을 해서 이제 멀티스레드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GPU로 보통 GPU에서 바로 CPU로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 있는 GPU 다이렉트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거를 하지 않은 이유는 CPU 어떤 데이터들은 CPU의 컴퓨테이션을 오프로딩 하였기 때문에 굳이 이걸 사용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리퀘스트가 이 제로라는 이 프레임워크에서 IO가 발생되면은 이 리퀘스트들이 뭐 어떤 스케줄러에게 스케줄러가 리퀘스트를 제출을 하는데 그럼 이제 그냥 스레드 하나가 간단하게 이제 간단하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 스레드 하나가 오는 리퀘스트를 하나씩 받아가지고 큐에 넣고 각 스레드가 이 lib AIO를 사용을 해서 IO를 처리하는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NVMe SSD를 사용을 하는데 이 제로 인피니티는 NVMe SSD를 얼마나 사용을 할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이제 해당 논문에서 파라미터가 어느 정도 될 때 모델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걸 계산을 해놓은 자료인데요. 각각 파라미터들이 한 20바이트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뭐 트랜스폼 레이어의 개수 그리고 히든 디멘전의 개수에 따라서 파라미터의 수와 그리고 파라미터가 차지하는 메모리의 총량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면 간단하게 만약에 파라미터가 1트릴리언 개라고 하면은 총 모델의 사이즈가 한 18테라바이트 정도가 되고요. IO가 이 모델 스테이트가 뭐 물론 한 번씩만 발생을 하진 않지만 만약에 한 번씩만 발생한다고 해도 한 이터레이션당 뭐 리드하고 라이트가 한 20테라바이트, 18테라바이트 정도가 발생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터레이션을 꽤 많이 돌아야 되는데 학습을 다 완료하기 위해서는 한 30만 번의 이터레이션을 돌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꽤 많은 데이터가 NVMe에 쓰이고 읽히게 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밸류에이션입니다. 512개의 V100 GPU를 사용을 했고 DGX2 노드를 32개 사용을 했고 각각 DGX2 노드는 1.5TB의 메모리하고 그리고 이제 3.84TB NVMe SSD 8장을 가지고 있고 V100 GPU 16개를 가지고 있고 각각 노드는 800G의 인터 커뮤니케이션 밴드위스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밸류에이션 결과인데 기존의 3D 패럴리즘이라고 말하는 거는 모델 패럴리즘과 데이터 패럴리즘 그리고 파이프라이닝 패럴리즘 이 세 개를 합쳐서 3D 패럴리즘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있던 컨벤셔널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거에 비해서 50배 큰 모델을 학습할 수 있다는 이밸류에이션 자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측정을 한 부분이 있고 그냥 이제 예상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측정한 부분 마지막을 살펴보면 32개의 DGX 노드를 사용했을 때 거의 이제 50배 가까운 50배 큰 모델을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개의 DGX 노드와 그거부터 32개의 노드까지 학습을 시키면서 얼마나 스케일러빌리티가 좋은지
나타낸 자료인데요. 이제 완전히 스케일링이 리니어하게 되었을 경우하고, 그리고 이제 스루풋을 측정을 한 건데, 스루풋 측정했을 때 이제 성능이 리니어한 것보다 좀 더 좋게 나왔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노드가 증가하면서 이제 뭐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3D 패러렐리즘 기존에 있던 방법들을 사용을 한 거고, 이 제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도 여러 NVMe SSD로 나누어서 다 저장이 되어 있고, 뭐 이런, 그리고 밴드위스 센트릭하게 또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각각 오퍼레이터를 조금 더 작게 나누어서 최적화를 시키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뭐 컴퓨테이션과 오버래핑 한다든지 하는 최적화를 통해서 실제로 그 리니어한 경우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이밸류에이션 자료는 커뮤니케이션 오버래핑 했을 경우의 스피드업에 대한 자료인데요. 상대적인 스루풋에 대해서 나타낸 거고, 배치 사이즈가 작을 경우 뿐만 아니라 뭐 이제 이 배치 사이즈에 따른 스피드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프리패칭 되었을 경우가 성능이 더 좋게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배치 사이즈가 크면은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시간이, 컴퓨테이션 시간이 배치 사이즈가 크다 보면 증가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시간이 잘 안 보여서 스피드업이 많이 안 보여, 조금 덜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대체적으로 이 커뮤니케이션 오버래핑을 통해서 성능이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